안녕하세요, 조여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74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74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베가펑크를 찾다가 다시 돌아온 루피입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주목한 건 호버를 망가뜨린 루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한 이유는 호버는 에그헤드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겁니다. 1065화 속 베가펑크 1호 사카를 만난 상디는 말합니다. 그런데 뭐냐, 이 신발 지면에서 안 떨어져. 이에 사카는 말하죠. 둠슈즈는 연구소 내의 자력으로 언제든 제어할 수 있다. 밀짚모자 1당 내 다리 근력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상디도 이 신발을 제어할 순 없었습니다. 즉, 이 신발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현재 해당 신발을 신은 밀짚모자 1당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루피는 이 신발을 망가뜨려 신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떡밥은 추후 밀짚모자 1당이 이 신발에 의해 통제될 때 홀로 움직인다는 떡밥 아닐까요? 다음 주장면은 베가펑크 4호를 공격하는 누군가입니다. 과연 이 누군가의 정체는 뭘까요? 다만 여기서 잠시 주목할 건 에그헤드 내 베가펑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보니가 쿠마의 기억을 만지며 베가펑크도 같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니는 홀로 쿠마의 기억에 들어갔으며 보니가 쿠마의 기억에서 잠시 나왔을 때도 베가펑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니가 기억에 들어가기 전 베가펑크를 밖으로 내보낸 묘사가 1074화에서 공개되었죠. 즉, 베가펑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베가펑크가 납치당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 베가펑크 납치 사건과 베가펑크 4호를 공격한 자도 같은 자의 소행일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 가설이 맞다면 프론티어돔 해제 역시 같은 자인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베가펑크 본체를 납치하고 프론티어돔을 해제했으며 베가펑크 4호를 공격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3명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밀짚모자 1단과 함께 에그헤드에 딸려온 카리부입니다. 분명한 건 카리부는 늠름 열매 능력자로 누군가를 납치할 때 최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죠. 다만 카리부이기에 애매한 건 베가펑크 4호를 따로 공격하기에는 카리부가 명분이 애매합니다. 실예로 프론티어돔 해제 같은 경우는 카리부가 탈출을 위해 프론티어돔을 해제 혹은 쌈을 붙인 뒤 몰래 빠져나간다는 명분이 있겠죠. 베가펑크 납치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의 과학자인 만큼 납치한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가펑크 4호를 몰래 따로 공격한다는 명분이 애매합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빠져나가도록 협박을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누군가를 공격하는 모습은 카리부와 어울리진 않죠. 그렇다면 두 번째 후보는 시류입니다. 현재 에그헤드 에피소드가 티치 관련 에피소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에그헤드에서 일어난 일은 티치와 연관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시류의 투명 열매도 누군가를 납치하기에 이상적인 능력인 만큼 시류 가능성 충분하죠. 또한 프론티어돔 해제 당시 인적이 없었다는 면에서 시류의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게다가 앞선 베가펑크 4호를 공격한 부분은 카리부와 다르게 시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능캐로 여겨지는 시류라면 한 명 한 명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베가펑크 4호를 제압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살상을 즐기는 시류인 만큼 아무 이유 없이 베가펑크 4호를 제거한 걸지도 모르죠. 다음 세 번째 후보는 베가펑크 릴리스입니다. 이번 1074화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사라진 베가펑크를 제외하고도 한 명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자는 바로 베가펑크 릴리스입니다. 분명한 건 에그헤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 사태는 본체의 실종과 더불어 프론티어돔의 제어 불능입니다. 즉, 프론티어돔의 불능인 만큼 이 이상 상태의 이유는 이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베가펑크 인물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주목할 건 릴리스는 베가펑크의 성격을 6명으로 나눈 분신 중 한 명인데 릴리스는 베가펑크의 성격 중 악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1074화 마지막에서도 나왔지만 베가펑크의 연구는 에너지 개발로 3개의 도시에 불을 켰습니다. 즉, 베가펑크는 현재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악을 담당하는 릴리스에게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베가펑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거라는 겁니다. 즉, 릴리스의 배신 명분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시류가 가장 유력하다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번 1074화의 한 단서를 통해 릴리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서는 앞서 말한 첫 번째 주요 장면 속 신발이 파괴된 루피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에그헤드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발을 루피만 벗고 있다는 건 루피가 활약한다는 떡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통제는 시류나 카리부 같은 외지인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떡밥을 위해서는 신발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베가펑크 관련제 내에서 배신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베가펑크 납치나 베가펑크 4호 피타고라스를 향한 공격이 베가펑크 관련 인물 중 배신자의 소행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현재 아군이 모두 모여있는 곳에 릴리스만 없다는 점과 릴리스의 성격이 악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베가펑크를 납치하고 베가펑크 4호를 제거한 자는 릴리스 아닐까요? 다음 주 장면은 지쳐있는 루피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주목한 이유는 오다쌤이 루피가 지쳐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 부분을 떡밥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번 에그헤드에서 니카로 변한 루피의 부작용입니다. 1070화에서 루피는 니카 모드를 사용한 후 늙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1045화에서 루피는 카이도와 싸운 후에도 늙어버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루피는 늙어버리며 카이도에게 말합니다. 소모가 엄청나네 이거. 그렇죠. 니카 모드는 거의 생명을 깎아먹는 수준의 능력인 걸로 보이죠. 다시 말해 이번 1074화에서 루피가 뛰다가 지쳐버리는 모습 역시 니카 모드의 부작용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에그헤드로 키자루와 오로성, 제이가르시아 세턴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오로성, 제이가르시아 세턴의 강함이 나올 거로 보이죠. 현재 저는 오로성의 이름은 모두 행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대병기 역시 행성들 이름이며 이 행성들이 신들의 이름에서 따온 걸로 보아 행성의 이름을 가진 오로성 역시 신들이며 이들은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병기처럼 고대병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포세이돈 시라오시가 그리스 신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서 따와 바다의 힘인 해왕류를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제이가르시아 세턴의 이름은 농경의 신 크로노스에서 따온 만큼 세턴은 대지 관련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는 1074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에서 분석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제 가설이 맞다면 세턴은 태양의 신 니카와 같은 신의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세턴이 능력이 나오며 이 과정에서 루피엘렌과 대결을 펼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루피는 니카의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루피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싸우지 못할 것이며 이번 대결에서 오로성에게 패배하는 그림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주인공인 만큼 변수가 일어나 루피가 패배해도 죽거나 체포되지 않고 탈출하겠지만 니카 모드의 루피, 첫 패배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분명한 건 오로성의 강함을 보여주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장면은 쿠마의 과거입니다. 이 과거 장면으로 알 수 있는 건 쿠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으며 세계정부의 실험체로 갔다는 겁니다. 아마 보니가 말했던 것처럼 쿠마는 특수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세계정부의 실험체가 되었던 걸로 보이죠. 다만 제가 이 장면에서 제일 주목하고 싶은 건 쿠마의 이빨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시면 쿠마의 이빨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쿠마를 괴롭히는 신용이 나온 뒤 쿠마의 이빨이 여러 개 사라지죠. 분명한 건 쿠마를 때리는 장면은 정확히 나옵니다. 다만 쿠마의 이빨이 빠지기 전 쿠마를 때리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쿠마를 때리는 장면을 넣으려면 넣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쿠마의 이빨이 폭행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검은 수염 티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티치에게는 떡밥이 있는데 각 장면마다 티치의 이빨 위치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쿠마가 특수한 종족이라고 하였는데 티치 역시 쿠마와 같은 종족 아니었을까요? 2022년 11월 당시 한 해외 사이트에서 티치와 쿠마가 같은 종족이라는 가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티치와 쿠마의 생김새가 비슷하며 쿠마가 능력을 사용하며 키자루에 레이저를 쏠 수 있었던 이유가 티치와 같은 종족이라는 거였죠. 개인적으로 티치의 정체는 해적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당시에는 애매하다 생각했는데 이번 1074화에서 쿠마의 이빨이 티치처럼 뜬금없이 변했다는 점에서 같은 종족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쿠마를 때리던 자들은 2명인데 이 2명 중 1명도 이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단서가 이빨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 장면은 모르건즈, 와프로와 함께 있는 비비입니다. 비비는 사보와 함께 실종된 줄 알았지만 와프로 모르건즈와 함께 있었네요.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왜 와프로도 이들과 함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단서가 있는데 956화에서 모르건즈가 레벨리에 관련된 기사를 쓸 당시 와프로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정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 1074화에서 와프로가 세계정부를 겁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와프로가 세계정부의 비밀을 본 걸로 보이죠. 아마 허의 옥자에 앉아있는 이물을 본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모르건즈의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모르건즈는 루피가 에그헤드에 있다는 사실을 들은 뒤 루피가 베가펑크를 납치했다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즉 모르건즈의 말대로 모르건즈는 현재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원피스 내 소문으로 알려진 정보는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즉 본편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주목한 건 록스의 적단입니다. 록스의 적단은 동료주기가 끊이지 않는 흉폭한 일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선역인 흰수염이 록스의 적단에 있었다는 점, 카이도 빅맘 사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거짓 정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